KBS 7시 뉴스 강원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강원도 내 18세 미만 아동 실종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휴가철을 맞아서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실종 아동 예방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텐데요. 오늘 사건 파일 7에서 도내 실종 아동 발생 실태와 예방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와 함께합니다. 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강원도 내 실종 아동 발생 현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전국적인 통계를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2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총 25,628건의 실종 아동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요. 네. 연평균 매년 2만 건 이상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요, 2022년을 기준으로 647건의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많이 알려진 사건이지만 초등학생을 충주로 유인해서 납치, 감금했던 그런 피해자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된 사건처럼 강원도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더 걱정인 게 휴가철을 앞두고 또 실종아동 사건이 급증한다고요? 네, 휴가철이 되면 감정적으로 들뜨게 되고 또 음주라고 하는 대단히 좀 부적절한 요소가 다소 개입되게 되고요. 또 그리고 한 지역에, 그러니까 피서지에 인파가 집중되기 때문에 실종 아동이 발생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의 통계에 의하면요, 7, 8월 달에 전체 실종 아동 신고 건수의 50% 이상이 집중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절반이네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요, 휴가철에 특히나 실종 아동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종 아동 발생을 막기 위해서 지문 사전 등록제라는 게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지문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14세 미만의 아동, 또 정신적인 질환자, 그리고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요, 미리 경찰관서에 지문을 사전 등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지문뿐만 아니라요, 얼굴의 사진 정보라든지 개인 정보까지도 함께 등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실종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그 가족과 그 실종 아동을 찾아줄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실제로 통계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지문 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인계되기까지가 약 94시간. 네. 하지만 지문 등록을 해 놓으면 불과 46분 만에 신원을 확인하고 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모든 사건이 그렇겠습니다만 실종 아동 사건 역시 골든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코드 아담이라는 게 아주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던데요. 아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동의 이름입니다. 미국에서 실종 사건 이후에 사망한 채로 발견된 소년이 있어. 그게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소년인데요. 이 아담을 기리기 위해서 또 그와 같은 사건들을 더 이상 저희가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코드 아담 제도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간에서 만약에 실종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한 명도 밖으로 내보내질 않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수색 작업이 10분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최근 인천광역시의 대형 쇼핑몰에서 실종 아동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즉각적으로 코드 아담을 발령해서 불과 4분 만에 실종 아동들을 이제 찾게 되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 제도 역시도 굉장히 유의미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아이가 이제 길을 잃어서 실종되는 경우나 어떻게 그냥 의도치 않게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계획적인 납치라든가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처벌 수위가 어떨까?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형법상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본인이나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를 하는데요. 네.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벌금형은 아예 없고 징역형, 징역 10년 이하의 형벌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실제로 선고되는 양형은 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법정형 자체는 굉장히 강한 중범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일반 사람이 느끼기에는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느낄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실종
예방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니까요. 아이나 부모나 꼭 알아둬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결국 아동 혼자 방치하지 않고 아동 혼자 외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름표라든지 아니면 기타 옷의 속옷 재질, 또 속의 안감, 아니면 신발 밑창 같은 데, 아니면 팔찌에라도 인적사항을 기재해 두게 되면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범죄와 관련해서는 아동에게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대화를 걸 때,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따라오라고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네네. 그리고 경찰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 주변에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이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나갑니다. 네. 따라서 아이들의 얼굴 모습뿐만 아니라 신체상의 변화나 주요 특징들 이런 것들도 수시로 체크하고 인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지문 등록 사전 등록제 같은 경우도 해마다 이걸 계속 갱신하는 것도 꽤 중요하겠네요. 지문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만인부동 종생불변이라고 해서요. 누구나 네. 다르고 한 번 형성되면 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얼굴 사진과? 그렇습니다. 사진과 기타 네. 몸의 특징들입니다. 예. 계속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혹시나 만약에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 너무 당황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가장 간단하고도 어려운 방법인데요. 112 신고를 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경찰의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대규모 시설이라면 코드 아담이 발령될 수 있도록 네. 관제센터라든지 관리실에 즉각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0분이 경과했다라면 그때는 국번 없이 182번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신고센터거든요. 여기에 전화를 하셔서 자세한 네. 상담이라든지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예. 반대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실종아동으로 의심되는 소년을 발견했다라면 마찬가지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해 주신다면 부모를 찾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코드 아담 같은 경우는 경찰이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의 부모도 요청을 할 수 네, 있는 건가요? 부모님께서 각 시설에 요청할 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방을 위해서 그 아동 보호를 위한 법률 그리고 지원에도 또 정부 자치단체가 나서서 조금 더 강화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오늘 전해봅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